라인에 동갑 남자 친구들이 4명이 살았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친구고 고등학교는 2명씩 나눠졌지만 여태도 제일 친한 친구들이에요. 덕분에 엄마들끼리도 엄청 친하고 아빠들도 친하셔서 같이 술 마시고 낚시 다니시고 조기 축구회도 하시고 하세요. 진짜 드라마 응답하라 같은 사이예요. 지금은 재개발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섰고 2집은 다시 들어가 살고 저희 시댁 포함 2집은 근처 다른 아파트에 살고요. 저희는 시댁에서 40분, 50분 떨어진 곳에 살고 결혼식장이 시댁 근처라서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갔어요. 결혼식 보고 밥 먹는데 어머님 친구분들이 저한테 하나같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너 시어머니 김장할 때 좀 돕지 그랬니? 많이 바빠도 시어머니 김장하는 건 좀 도와줘라. 혼자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 시어머니가 김장 때 고생 많이 하셨다. 혼자 하시다가 허리 나가서 침 맞고 병원 다닌다고 얼마나 해먹었다고. 내가 옆에서 보기 너무 딱하더라. 일하느라 바쁘고 힘들겠지만 어차피 김치 받아 먹으면 가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니? 다들 미션인 듯이 저보는 사람마다 김장 얘기하시는데 슬슬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옆에서 신랑이 눈치 보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바빠서 회사에서 아예 시간을 낼 수 없고 엄마랑 김장 같이 안 하는 거 다 미리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오해들 하시는 거예요. 라며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들으실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결혼 3년 차인데 결혼하고 김장할 때 늘 평일에 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회사원이기에 평일에 연차 쓰기가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참여 안 하는 것이 마음이 쓰여서 주말에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꼭 평일에 하신대요. 어머님 아버님 2분이서 하신다고 하셔서 퇴근하고 가서 뒷정리하는 거 도와드리고 수육 먹고 30만 원 드리고 겉절이 작은 통과 김치 1통 받아왔어요. 그리고 김치 다 먹고 더 받으러 갔는데 주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뭐지 싶었는데 그 다음에도 아까우신지 너희 김치를 둘이 많이 먹는다. 이렇게 먹을 거면 사 먹어야지. 요새 재료값이 얼마나 비싼데. 고춧가루며 배추며 물가가 너무 올라서 감당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하시면서 너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시댁에 시부모님, 신랑, 미혼인 시동생, 4식구 먹는데 매년 40포기에 중간에 겉절이, 알타리, 열무, 깍두기도 계속 담가서 먹어요. 시댁에서 처음 밥 먹을 때 저 먹는 거 보시더니 너는 김치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김치 잘 안 먹냐? 라고 물으셔서 네, 저는 김치 많이 안 먹어요. 밥 먹을 때 기껏해야 4-5조각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없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요. 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결국 신랑이 혼자 98%는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같이 못했다지만 돈은 돈대로 받으시고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안 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사실 30만 원이면 적게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신랑도 거의 자기 혼자 먹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 제 눈치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왜 저러지? 아마 엄마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 김치 떨어지면 또 담가야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미안하다 하더군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니 제가 너무 빈정상해서 작년에는 저희 안 도와드리고 안 가져갈 테니 그렇게 아세요 어머님 하니까 안 가져간다고? 너희 주려고 수 맞춰서 절인 배추 주문했는데 하시더라고요. 아마 안 도와드린다는 말이 용돈도 안 드린다는 말인 거를 아신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먹어도 4분의 1포기도 안 먹을 텐데 제 입 하나 늘었다고 얼마나 더 하시려고 하시냐고 됐다고 했죠. 괜히 눈치 보이셨는지 와서 수육이나 먹으라고 해서 가서 수육 먹고 아버님이 한 사코 가져가라 하셔서 겉절이 1통만 받아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안 도와드렸죠. 저희는 이모네가 귀농하셔서 김장 채소들 직접 농사 지셔서 거기서 외갓집 식구들 다 모여서 김장해요. 금요일에 외삼촌, 외숙모들이랑 저희 부모님 미리 가셔서 뽑아서 손질해서 절여 놓으시면 사촌 언니, 오빠네 와서 김장하고 수육하고 고기 굽고 회 떠오고 해서 30명 가까이 모여서 하거든요. 어른들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힘쓰는 건 남자들이 거의 하기 때문에 200포기 정도 해도 금방 끝나요. 신랑도 어차피 자기가 먹는 거라 가서 열심히 일하고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며 술 마시고 하니 좋아하고요. 시어머니도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처갓집 가서 저러고 있어서 기분이 나쁘신 건지 어쩐지 올해는 계속 우리 집 와서 김장 같이 하자 하셨었어요.
그때마다 이모네 가서 하고 마음 편히 가져와서 먹겠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러시네요. 그런데 친구분들께 이런 히스토리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시고 김장 안 도와준다고만 얘기하셨으니 다들 그러시는 거겠죠. 안 그래도 김장 때문에 짜증났어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저도 할 말 했죠. 제가 평일에는 월차 쓰기 힘들어서 주말에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평일 고집하셔서 참석 못했고요. 죄송해서 30만 원 드렸는데 겉절이 작은 한 통하고 김치 한 통 주시고 더 안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김장 스트레스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저는 김치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 그냥 사 먹겠다고 말씀드렸어요. 30만 원 드리고 김치 한 통 받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욱해가지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라고 물어보니 다들 막 당황하면서 없다 하길래 없으시면 먼저 가보겠다 하고 집에 왔네요. 남편은 오는 내내 눈치 보는데 저는 기분이 안 풀려요. 아무리 생각하고 다 이해하려고 해도 아들이 먹는 김치까지 아까워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아들 하시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는 저도 먹을까 봐 아끼는 건가요? 뭔가요? 며느리 입에 들어가 그렇게 아까우신가 봐요. 아직도 기분이 안 풀려서 짜증나네요. 후기. 댓글에 거의 제 편 들어주시는 내용 많아서 그나마 속이 좀 풀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따로 연락은 없으셨고요. 원래는 전화도 자주 오시고 하시는 분인데 아마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셔서 그러신 것 같네요. 저는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김치 부분도 이해가 안 가지만 특히 제 이야기를 남들한테 했다는 부분도 정말 화나거든요. 남들은 낱말이라 쉽게 말하는 거겠지만 자기 며느리 욕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틀린 건 바로 잡고 할 말 있으면 마음껏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김치는 안 받고 용돈도 안 드릴 거고요. 편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댓글. 김장 혼자 하다 허리 다친 게 그리 맘 아팠으면 남의 집 며느리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시어머니 친구들이 가서 도와주지. 근처에 산다면서요? 뭔 오지랖이래. 주제 넘네요. 시어머니도 누워서 침 뱉고 계시네요. 댓글 2. 남편이 친정 김장할 때 가는 거 좋아하는 거 확실해요? 저렇게 사람 많이 모이고 김장 많이 하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데려가면서 본인은 안 가려고 하네요. 두 번째 사연. 시댁과 합가 중 시누이가 아프다고 애들을 친정에 보내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어젯밤에 갑자기 함께 사는 형님이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사뭇 진지한 분위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병원 갔더니 신장에 큰 종양이 생겼다 해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수술 일정을 잡았으니 수술 후 얼마간은 엄마가 병원에 나와 같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카들은 올케 친정에 보냈으면 좋겠다 하더군요. 아직 악성인지 양성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신장에 생긴 종양은 크기가 큰 경우 거의 악성이고 조직검사 없이 CT 촬영 등의 정밀 검사만으로 악성인지 양성인지 거의 판정이 된답니다. 형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미 병원에서 소견을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술 날짜까지 다 혼자 잡았겠지요. 남편도 저와 같이 검색해서 형님이 암일 확률이 높다는 건 알고 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형님이 암이고 투병이 길어진다면 분가하자 하더니 바로 마음을 바꿔서 어차피 아래 위층이니 그냥 살자 합니다. 하루 종일 형님 아픈 것만 보는 시어머니는 너무 안 되지 않았냐 하네요. 그런데 저는 투병이 길어진다면 분가하는 게 낫다 생각해요. 일단 형님이 조카들은 친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조카들은 예뻐하지만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교류는 그다지 안 좋아하세요. 애들과 애들 봐주시는 분, 그리고 제가 계속 드나드는 걸 꺼리실 분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제 이기심입니다. 아래 위라 해도 서로의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아래층에 계신 형님이 위층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하하호호 하는 게 좋게 들릴 것 같진 않고 위에서는 마찬가지로 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있는데 아이들과 웃고 장난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들과 함께 하면서 늘 근엄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많이 이기적인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앞으로도 저나 제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지 않을 테니 저라도 제일 먼저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려 합니다. 하루 종일 아픈 딸과 힘들게 있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우니
아이들과 여기 있자는 건 참 제 남편답지만 저는 시어머니보다 제 시누이보다 저희 아이들이 더 안 되었고 제 가족이 여전히 더 소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아팠을 때 이런 경우였다면 어느 쪽이 더 나았을지요? 저는 최근까지 합가해서 함께 사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시누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저 편한 대로 상황을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릴게요. 추가. 너무 구구절절 길게 쓴 것 같아 글을 줄였더니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결혼할 때부터 시집에서 우리에게 보탠 것 하나 없고 우리 부부를 제외하고는 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온 가족 생활비 상당 부분 우리 돈에서 나가며 우리 부부와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외에 별도로 생활비를 드립니다. 큰애는 어린이집 가고 작은애는 입주 도우미가 돌봅니다. 집은 남편 포함 시집 식구 모두 공동 명의입니다. 결혼 후에 원래는 전세 얻어 살았는데 시어머니께서 합가를 너무 강력하게 원하셔서 합가한 겁니다. 저와 남편 소득은 연수입 몇백도 차이 안 납니다. 그렇다고 생활비 내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 들은 적도 없습니다. 돈으로 유세 떠는 년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무슨 말로 유세를 떤 건지는 몰라도요. 8개월 정도 지속적인 폭언과 이혼하라는 말에 지쳐서 남편에게 별거하자 한 게 몇 달 전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 이혼 이야기 하시기에 어머니 원하는 대로 이혼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 이혼 이야기 안 하십니다. 아주 온화해지셨죠. 그렇지만 제 마음이 떠나서 이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은 했지요. 남편에 대한 애정보다는 아이들 때문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암이라 합니다. 이혼 생각은 접었습니다. 이 상황에 본인 이혼까지 더 하고 싶지 않아서요. 시누이는 저와 아이들 도우미만 친정으로 가길 원합니다. 네, 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면서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더부살이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남편은 3주 정도 있어보고 그때 안 되면 몇 주 더 있어보고 뭐 그러다 들어오면 되지 않냐 합니다. 저는 이미 큰애에게 많은 죄를 지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만큼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제가 회사 갈 동안 끼고 키워서 외할머니를 엄마보다 더 따랐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 18개월쯤에 어른들 이기심으로 강제로 외할머니와 떨어뜨려 낯선 환경에 데리고 왔습니다. 한참 말 배우던 아이가 몇 달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 환경을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 말씀처럼 매정하고 이기적인 거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가한다 하면 가족이 아니니 역시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 하실 분들 있을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도 저를 피나는 가족으로 대한 적 없고 늘 저는 그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 점에서 아쉬울 것은 없습니다. 후기.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갑작스런 집안의 우환에 글까지 썼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일단 친정으로 가겠다 하고 아이들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는 아이를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다 하고는 친정 근처에 집을 구해 분가했네요. 제 상황이 그렇다 하니 시댁에서도 뭐 별 수 있나요? 결국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이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혼할 판국이었기에 시댁을 봐주고 말고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요. 이사하니 남편도 결국에는 따라오게 되었고요. 시누이는 수술 잘 되고 회복 중에 있으나 우울증이 생겨서 감정 기복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같이 있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아니었음 아이들이 너무 주눅들었겠죠. 한 번씩 독설로 제 마음을 후비던 시누이지만 빨리 완쾌하길 바라고 있어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힘든 일이네요. 아무튼 분가를 하니 제 마음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현명한 선택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수술하고 완치돼도 뒤끝 길 것 같은 시집 식구들이네요. 아이들 너무 눈치 보게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같이 있는 시간 줄이시기 바랍니다. 분가하시고요. 남편에게는 편한 대로 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단 아주 한동안은 시댁 갈 때는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마시고요. 아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라고 하세요. 그게 서로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아이들에게요. 일단은 시누이 병치료가 제일 중요한 이슈일 테니 거기에 맞춰주시는 듯 표정 관리 잘 하시고요. 어쨌거나 수술 잘 되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댓글 2. 상황이 좋으면 수술만 하고 수술 회복만 되면 크게 문제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술 회복이 1, 2주일 힘들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자기 아프다고 조카랑 올케를 친정 가서 지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네요. 그게 딱 수술 동안만이거나 수술 후 일주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단은 무기한이라니요. 신우는 그냥 자기가 편한 친정어머니, 잔심부름 시키기 좋은 친정 남동생 끼고 있겠다는 건가요? 아픈 건 안 된 일이지만 신우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